안녕하세요. 어니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OSP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와 중요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입니다. OSP의 희망 공모 가액 밴드는 6,300원에서 8,400원이었지만 지난 금요일 발표된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 공모가는 공모 희망 가액 상단인 8,4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발표된 수요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총 1,634곳의 기관이 몰려 종합경쟁률 1,582.8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 1,582.84대 1은 2022년 올해 공모 종목 중 HPSP, 퓨런티어 풍원정밀, RP바이오보다도 높습니다. 매우 높은 경쟁률입니다. 그러나 수요 예측에 참여한 주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거래 실적이 없는 해외 기관 투자자는 거의 없지만 기타 기관이 제일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기관이 전문적으로 공모주에 참여하는 운용사, 집합기관 투자자보다 3.33배나 많은 것입니다. 지난 이노룰스의 수요 예측 결과와 비교해보면 무실적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없고 운용사 집합기관 투자자가 기타 기관 투자자보다 많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난 RP바이오도 기타 기관이 많았지만 운용사 집합기관 투자자와 비슷했습니다. 많은 청약자분들에게 안 좋은 사례로 자리 잡은 위니아이드가 OSP처럼 기타 기관이 운용사 집합 투자자보다 많았던 경우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기에 OSP의 수요 예측 경쟁률이 높기는 하지만 일단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은 밴드 상단 초과에 가장 많이 몰렸습니다. 총 856건입니다. 그리고 밴드 미만은 한 건도 없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56.20%입니다. 공모가가 상단으로 결정된 최근 종목들의 수요 예측 결과에 비교해 볼 때 상단 초과 비중이 작은 편입니다. 모델 솔루션의 92.03%보다는 크게 작고 RP바이오의 77.54%보다도 작습니다. 상단은 43.66%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인 99.86% 수요 예측이 상단 초과와 상단에 몰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높았고 상단 이상 수요 예측에 대부분이 몰려있는 편이라 공모가가 상단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 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한 기관은 101곳입니다. 건수 기준으로 의무 보유 확약은 6.18%로 소수의 기관이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하였습니다. 수량으로는 더 적은 4.66%를 기록하였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내역을 기간별로 보면 3개월 의무 보유 확약이 제일 많았지만 워낙 의무 보유 확약이 적어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습니다. OSP의 의무 보유 확약은 수량 기준 2021년 평균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인 16.34%보다 매우 낮습니다. 올해 진행된 공모주 수요 예측 결과와 비교해보면 16번째로 낮은 의무 보유 확약을 기록하였습니다. 대성하이텍과 매우 비슷한 수준입니다. 수요 예측의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 결과를 좌표로 나타내면 OSP는 경쟁률은 높고 의무 보유 확약은 낮습니다. 이처럼 수요 예측 경쟁률이 높고 의무 보유 확약이 낮았던 종목들의 사례는 제법 많습니다. 상장일 수익을 준 종목도 다수 있지만 영창케미칼, HYTC처럼 손실을 준 종목도 있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만으로는 무조건 수익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어서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SP의 청약은 10월 4일 화요일 시작하여 10월 5일 수요일 마무리됩니다. 몇몇 청약과 청약 일정이 겹칩니다. 일반 종목인 탑머티리얼, SBB테크와 청약 일정이 겹치기에 청약 종목 선택 및 자금 배분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환불일은 2일 뒤인 10월 7일 금요일입니다. OSP의 청약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대신증권은 1일차, 2일차 모두 오전 8시부터 오후 4까지 청약이 진행됩니다. 상장은 10월 14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독 상장으로 예정되어 있는 점은 매우 큰 장점입니다. 이어서 청약 정보 및 청약 증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우리 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습니다. OSP의 총 직원 수는 34명으로
매우 작은 규모의 회사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았지만 OSP는 이미 주식을 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임원에게만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행사 가격이 공모가 보다 낮은 6,500원이지만 모두 2023년 9월 17일부터 행사가 가능하기에 당분간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25%이고 공모가 기준 약 43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이번 청약은 대신증권 단독으로 진행되고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청약 기간 중에 계좌를 개설하시면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청약 기간 전일까지 개설된 계좌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장 낮은 일반 그룹의 경우 최대 3만 주를 청약할 수 있고 3만 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2,600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청약 단위가 20주입니다. OSP는 일반 공모주이기에 청약 증거금률이 50%이고 20주의 청약 증거금은 8만 4천 원입니다. 이어서 OSP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SP에 확정된 공모가 8,4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785억 원입니다. 매우 작은 규모의 회사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의 주식이 약 117만 주가 있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제외하지 않은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이 조금 많은 편인 34.48%이지만 시가총액이 아주 작아 공모가를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271억 원으로 매우 작습니다. 수요 예측 시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을 한 기관들에게 250% 정도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약 32.55%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금액은 256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물론 이보다 크게도 낮게도 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얼마나 의무 보유 확약이 배정되느냐에 따라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이 변할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포함하지 않은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36.19%, 공모기관 투자자가 제일 많은 47.85%, 일반 청약자가 15.95%입니다. 기존 주주가 3분의 1 정도로 아주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가총액이 작기에 금액으로는 98억 원으로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살펴보면 미리 주식을 배정받은 우리사주조합 물량과 기타 주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주주는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기존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없이 신주 모집 100%입니다. 이번 공모는 공모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가 최대 비율을 차지한 만큼 의무 보유 확약이 얼마나 배정되느냐에 따라 큰 폭의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배정되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공모주 의무 보유 확약 제외 전 유통 물량과 비교하면 이노룰스와 거의 비슷하고 유일로보틱스, 에드바이오텍, 모셀솔루션보다는 조금 큽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OSP는 강아지, 고양이용 사료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소개한 주요 상품이 모두 강아지, 고양이용 사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이 전부 ODM 제품, PB 제품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자체 브랜드가 없이 납품만 하는 것입니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의 1% 정도로 매우 미미합니다. 매출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OSP의 매출의 70% 이상이 한 업체를 통해 발생하는 것은 큰 위험입니다. 해당 업체가 납품 단가를 조정하거나 업체를 교체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매출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OSP의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매출이 조금씩 늘고 있고 순이익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출 성장률은 매우 저조합니다. OSP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적용된 수익가치 퍼가 23.92로 매우 높습니다. 식품 관련 업종 평균 퍼가 11.06인데 2배 이상 높은 퍼가 적용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OSP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비교된 기업이 대주산업, 이글벳입니다. 이글벳은 사료와 관련 없는 동물약품 제조, 수입을 하는 업체로 돼지열병, 구제역 등이 테마와 관련되어 있어 주가가 높습니다. 또한 대주산업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 사료 관련 테마주로 엮이면서 1992년 상장 이후 최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이런 두 회사가 비교 기업으로 포함되었기에 높은 적용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은 높지만 기타 기관 투자자들의 많은 참여로 높습니다. 경쟁률만 높은 것은 큰 메리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체 브랜드가 없이 고양이, 강아지 사료를 납품하는 업체로 수익을 발생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성장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비교 대상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매우 높은 상태이기에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상장일은 단독 상장과 유통 물량이 적은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주산업처럼 사료 테마주에 묶이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항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